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 사라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살려서 다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마포 한강변이라든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지역,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특강을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빌라의 거래량, 그 다음에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아파트의 대체 주택으로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됨에 따라서 빌라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집가가 동시에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절세의 목적을 위해서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양한 혜택이 있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가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죠. 절세 효과 총 정리해 드리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사라졌던 세금 혜택 정말 부활시켜서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졌던 혜택을 다시 부활시켜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기사 머릿말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 빌라시장 벼뜨나 거래량 2년 만에 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서울 다세대 열린 매매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5월 초 1월 달을 보시게 되면은 2,000건이 조금 안 되는 1,000 후반대의 거래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월 달을 보시게 되면 2,897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집가도 상승이 되겠죠. 보시면은 아파트 급등의 대체 수요, 유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체 주택이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동남권 중심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충격 벗어나 분석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부의 다양한 이제 정부 완화책이죠. 빌라의 완화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규제 완화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런 전세 사기 충격에 벗어났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항목이 어떤 거였죠?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죠. 주임사에 왜 등록을 할까요? 바로 주임사 등록 이유, 바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세의 목적을 갖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 중과 항목이 나왔죠.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희망을 하실 겁니다. 종부세 정말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사라졌죠. 그로 인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고 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의 요점은 이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게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살려서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특례 적용 말 그대로 이건 아직까지 살아있죠. 이 비과세 특례 적용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잘못 알고 있는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사라졌던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양도세 및 비과세 특례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취득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요즘 빌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20 대책이라고 해서 일시 부동산 대책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소형 주택 활용도 재고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구입 부담 경감 이렇게 해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주택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2년간 24년에서 25년도에 준공된 신축 빌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분이 각각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등록 임대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록 임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데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역시 동일하게 주택수를 제외시켜 준다는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셔도 역시 동일하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게 요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다주택자 분들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이 소형 신축 주택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중과가 돼서 뻥튀기 돼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소형 신축 주택에 투자를 했어. 그래서 주택수 제외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1.1%의 취득세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보유 주택수에 맞춰서 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그거에 맞춰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행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는 1%에서 3%의 취득세가 나오고 3주택부터는 8%, 이제 4주택부터는 이제 12%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주택부터 취득세가 이제 올라가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서 나는 무조건 1주택 세율 1%에서 3%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주택자 기준 세 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죠. 주택임대사업자 분들도 주택수가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내가 그 전에 다양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거에 맞춰서 역시 동일하게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몇 프로가 감면이 되죠? 바로 85%의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수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으로 취득세를 납부를 한다. 그러면은 세채 기준으로 봤을 때 12%의 취득세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내 기존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투자함에 있어서 나는 취득세가 1%에서 3%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어. 내가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소형 신축 주택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네 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음에 또 신축을 투자를 했을 때 네 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세 채가 되는 게 소형 신축 주택의 항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서
85%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 사라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살려서 다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먼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죠. 이 투기과열지구가 23년도 1월 3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 대폭 해제를 했습니다. 1월 3일 날. 그런데 기준일로 봤을 때는 1월 5일이죠. 1월 5일 기준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나머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 1월 주택 투기 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을 아시겠죠?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이제 9월 14일부터 2023년도 1월 5일입니다. 이 보도 날짜에 맞춰서. 그러면은 2018년도 9월 14일, 이게 이제 9.13 대책이죠. 9.13 대책 발표 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없애겠다 나온 발표일이 이제 9.13 대책 때, 그때부터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던 시기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 내의 물건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25개 자치구가 원래는 지금 용산과 강남 3구처럼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다 투기과열지구, 경기도권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다?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이 9.13 대책이죠. 9.13 대책 이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3 대책 이후죠.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투기과열지구 내에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9월 14일 이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해가 가시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구는 합산 배제가 없어졌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5년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사라졌다. 9.13 대책으로 인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이제 앞으로 받을 수가 없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굳이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도 못 받는데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부세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세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임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중에 종부세도 있지만 재산세도 있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2채 이상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는 면제가 된다는 항목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도세 및 비과세 특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도세 100% 면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2018년도 12월이죠. 12월 달까지는 양도세 100% 면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부로 이게 양도세 100%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8년도에 사라졌고
규제가 강화가 됐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주주택, 내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빌라, 재개발 예정지에 한 채, 두 채, 세 채 늘려감에 따라서 나 거주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주의사항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빌라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 비과세 특례 꼭 주의사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10년 동안 임대 의무 준수를 꼭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의무사항을 잘 지키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10년 동안 나는 의무를 잘 지켰어. 그래서 말소가 됐어. 그래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안에 내 빌라의 의무 임대가 끝났더라도 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는 5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만 파시면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의무 임대 기간 5년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반타작이죠. 지금은 임대사업자 10년 동안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10년 동안 다 채워야지 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5년이죠. 5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을 잘 준수를 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남은 5년이죠. 남은 5년 동안 임대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전 영상을 보시면은 6개월 공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서 이 6개월 공실이 넘어가면은 이 비과세 받았던 거 다 토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공실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 평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비과세 특례는 한 가구당입니다. 이 본인 명의,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고 와이프가 또 비과세 특례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한 가구당 평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지만 미혼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혼인 상태에서 이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와이프와 결혼을 하는데 이 와이프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두 채가 되는 거겠죠. 근데 비과세 특례는 바로 한 채만 갖고 있어야지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와이프와 저와 혼인을 해서 빌라에 투자를 한 겁니다. 두 채, 세 채, 네 채를 늘려가면서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특례는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도 한 채, 나도 한 채, 그럼 두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혼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비과세 특례를 한번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인을 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것을 먼저 팔았을 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되겠죠. 근데 평생에 한 번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2년은 필수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나는 거주 요건이 없네. 거주 요건은 투기 과열지구인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의 경우는 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 2년 동안 거주 요건이 없죠. 그래서 많이들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근데 2년 거주 안 해도 나는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없이 바로 2년 동안 필수적으로 거주를 하셔야지만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강남 3구죠. 강남 3구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 역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이쪽 4개의 자치구는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이 없다라는 점
점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강남, 상구와 용산이 아니더라도 희소 가치가 높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높은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투자를 해? 바로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있겠죠.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한강변이죠. 지금 아직 한강변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포 한강변이라든가 자양동 같은 이런 지역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한강변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죠. 사라졌던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마포 한강변이라든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지역,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특강을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에게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을 추천을 해주고 싶다.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주고 싶다.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상담받고 임장 활동하셔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